강원도에서도 이태원을 방문한 도민들은 익명으로 각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6월 양양에서 개최 예정이던 강원도민 체전을 놓고 8월 말에 개최할지 아예 내년으로 미룰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한 고성군이 화목보일러 사용 제한, 산불 영향 평가제 도입 등 중장기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 등 접경 지역 3개 시군은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태원 방문자들이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이나 유흥시설 등 이태원을 방문한 도민은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각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내 이태원 방문 누적 검사자는 481명으로 이 가운데 원주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주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11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방문자의 코로나19 잠복기는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행사와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전을 놓고 8월 말 개최냐, 아예 내년으로 미루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양양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회 강원 도민체전.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체전 준비에 나서 경기장 등 개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시기를 잠정 연기했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대회 개최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8월 말에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전국체전에 나갈 도 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군 체육회, 강원도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도 선수들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에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개최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55년 만에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체전이 자칫 코로나19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1년 뒤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군마다 상반기에 취소했던 행사 등이 하반기로 연기된 경우가 많아 선수단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양양군도 피서철 직후 단풍 관광,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굵직한 관광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회 기간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가을 단풍철 관광객 방문 축소 등 영동 지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안전한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내년으로 순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8월 말에 대회를 열면 선수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양양군 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경북, 전북 3곳이 올해 대회를 이미 취소하고 내년에 열기로 결정했고 대부분은 잠정 연기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도민체전이 열릴지 아니면 1년 뒤로 연기될지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실증 사업 시행 시점이 다가온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은 의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 즉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가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묘하게 이런 상황이 당초 계획상 실증 사업 착수 시기와 겹치면서 원격의료 실증 사업은 당초 예정된 시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의지나 아니면 국민적 원격 진료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을 있는 걸 이제 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제 의지를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에 필요한 1차 병원 7곳과 원격의료 전문기업 2곳, 대학 4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8개 병원에서 이달 말부터 원격 의료 실증 사업이 시작합니다. 실증 기간 동안에는 원격 진료에 참여하는 고령, 만성 질환자들에게 참여 기업이 제작하는 고혈압 측정기 등 원격 진단 장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세, 강원, 강릉, 원주, 한림까지 대학 4곳도 참여해 대조봉과 오진 건수 등을 수집해 실증 사업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합니다. 의료 민영화나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의사회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참여 병원들도 병원 이름이 공개되는 걸 꺼리고 있지만 전면 거부를 했던 이전과 달리 원격 모니터링 등 일부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원격 모니터링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적응을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큰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7월 규제 자유특구 지정 이후 의협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될 뻔했던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 궤도에 오를지 시범 사업으로 끝날지는 실증 사업 1년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 1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큰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산불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 1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물 6채가 타고 잠정 85만 제곱미터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토성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도 주광면 일대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고성군이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모두 7가지의 중장기 산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목보일러 사용 줄이기부터 실천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강원도와 손잡고 제한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 보일러의 지원을 위해 산림 인접마을에는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건축 허가 시 산불 영향평가 도입, 마을 산불 진화대를 조직한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를 설치해 영동 부산물 태우기를 줄이고 국민 참여 산불 방지 대책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 행정이 앞장서서 산불 원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피해를 적시에 극복하기 위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과 기존 의용소방대와 역할이 겹치는 마을 산불 진화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까요? 백승호 기자입니다. N번방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착취 범죄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2014년까지는 인터넷 채팅과 커뮤니티 사이트가 범죄의 무대였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은밀함과 익명성. 인터넷 채팅은 관리자 등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은 대화 도중 한쪽이 빠져나가면 대화가 모두 사라집니다. 채팅 어플은 채팅 당사자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못 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3자가. 그리고 대화 도중 한쪽이 퇴장하면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착취 범죄 신고 의무화 제도와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전담 기구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성착취 범죄의 주범에는 1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만 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범이다, 반성문을 쓴다 등 온갖 빌미로 이처럼 죄질이 나쁜 범인들을 풀어준다면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2018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0여 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내일까지로 예정된 강원도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지원이 다음 달 초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공항에서 횡성을 경유해 강릉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그대로 운행되며 다만 하루 4번씩 오가던 것을 3번으로 줄여 공항에서 오전 8시 40분, 오후 2시 40분, 저녁 8시에 출발합니다. 지난 3월 시작된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지원은 지난 11일까지 3,488명이 이용했습니다. 강원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연장됩니다. 영동지역시군은 동해안에 강풍이 계속되고 입산객 증가로 인한 실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4개월로 역대 최장 기간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서는 이달 초 발생한 고성 산불 외에 올해 대형 산불 피해는 없었습니다. 철원군과 고성군, 경기도 파주시가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철원군 등 지자체들은 오는 20일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DMZ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 공유와 함께 공동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젖병지 세계시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DMZ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상설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이 오는 22일 5일장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성군은 정선 아리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리아라리 상설 공연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5,000원이지만 전액 정선 아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입장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전체 관람석 612석 가운데 198석만 입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양양군이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서핑 지상 연습시설을 설치합니다. 양양군은 스케이트보드로 서핑 연습을 하는 서퍼들이 많음에 따라 사계절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 처리장 족구장을 서핑 지상 연습시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스케이트보드 구조물과 장비 보관 창고가 들어서며 7월부터는 지역 서핑 문화 형성을 위한 주 3회 서핑 지상 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차단이 진행되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통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군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포획된 멧돼지나 폐사체는 2만 3천 마리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포획된 수보다 10,000마리 이상 많습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회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화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인원 조정 대신 고용 유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조기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출전합니다. 최근 4년간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으로 시니어 바둑리그에 출전한 삼척시는 올해는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하기로 변경하고 조혜연, 김은지 등 4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은 오는 22일 여수 거북선 팀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여자 바둑리그에 출전합니다. 양양군이 올해 지역 농수산물을 미국 시장에 100만 달러어치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내일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에서 양양 농수산 수출품 미국 시장 수출 선적을 위한 상차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적에는 45개 품목, 2,400만 원 규모의 농수산물이 수출길에 오릅니다.
양양군 소재 농수산식품 10개 업체가 참여한 양양군 농수산식품 수출협회는 지난해 1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동해시가 실내 체육시설 재개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말부터 휴관 중인 웰빙 레포츠타운 실내 운동시설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등 2개 체육시설 재개관을 위해 최근 유관기관 관계회의를 열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웰빙 레포츠타운의 실외 운동시설이 1차로 개방됐고 이달 6일부터는 천곡 황금박쥐 동굴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300여 곳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의 체온 점검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영업 자제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강릉 영동 에코발전본부의 화력발전 설비 개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과 장비 대금이 체불됐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플랜트연합노조와 한국노총 건설기계장비 노조회원 등 100여 명은 오늘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과 장비 대금 등 3개월분 14억 5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남동발전과 공사업체 등이 체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강릉시 등 관련 기관들이 사태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